안녕하십니까. BMP 홍경환 이사입니다. 오늘은 캠벨 데이터로그와 디지털 통신 웹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웨비나는 이제 녹화를 해서 나중에 그 BMP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카메라하고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 시간은 마지막 그 슬라이드가 다 끝나고 나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질문하실 사항을 메시지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웹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할 거는 파일 생성과 FTP, FTPS, SFTP, 예, 파일 전송 규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G LTE 라우터를 통한 원격 통신, 그리고 IoT, 그 다음에 팩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FTP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P란 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통신 규약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캠벨 데이터라고 내부에 일단 파일을 생성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CR 베이직 프로그램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테이블 파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 파일은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그 데이터로그 메모리 안에 파일을 생성시키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측정한 파고 값을 2분 간격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데이터로그 내부 메모리에 생성시키도록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파일 이름을 C레벨, 연, 월, 일, 시분, 그리고 지점번호 이런 식으로 만드는 CR 베이직 프로그램 예제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뭐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그넷으로 접속을 해서 단순히 데이터를 컬렉트를 하는 방식은 아마 익숙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경우에 최대 단점은 같은 파일에 계속 똑같은 내용이 그 어펜드, 즉 계속 살이 붙게 되기 때문에 파일이 점점 커지게 되는 단점이 있었고요. 근데 이와 같이 파일을 생성시키는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 형태로 파일을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도 연, 월, 일, 시, 분이라는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파일 이름에 연, 월, 일, 시, 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FTP 목적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로그 내에 이렇게 파일을 그 시간 이름을 넣어서 생성을 시킴으로써 데이터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훨씬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예제 프로그램은 세미나 이후에 이메일로 전부 모든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세미나 내용도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테이블 파일이 최근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로그 내부 메모리에 파일을 생성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여기 format float라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릿수를 잘라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체 6자리인데 6.3이라는 거는 전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만 잘라내서 기록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타 FTP 할 수 있는 그 파일 데이터로그의 내부 메모리에 파일을 생성시킬 수 있는 그 CR 베이직 상의 명령어들입니다. 파일 리네임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거는 파일 이름을 변경시킬 수 있는 명령이고요. 파일 오픈이라는 명령은 로고 메모리 내에 만든 파일을 열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파일 리드는 파일 내용을 읽을 수 있는 명령이고요. 파일 라이트는 파일을 연 후에
원하는 내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클로즈는 작업을 끝난 이후에 파일을 닫기 위한 명령이고요. 예, 그리고 파일 매니지란 거는 기존에 있던 파일을 삭제를 하는 등 관리를 위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아까 2분 간격으로 파일을 만들라고 했고요. 그래서 파일을 2분 간격으로 만든 후에 파일 이름을 변경한다든지, 그리고 기존에 만든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읽고, 그 다음에 파일을 닫고, 그리고 읽은 내용을 이제 가공을 해서, 스플릿 스트링 가공을 해서 다시 파일을 열어서 읽은 내용을 파일에 쓰고, 그 다음에 파일을 닫는, 생성한 파일을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는 이런 명령어들이 CI 베이직 내에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 예시 프로그램은 세미나 이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캠벨 데이터 로거는 단순히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고, 과거에는 저장하고 그 파일을 단순히 수집하는 방식을 전통적으로 써왔는데요. 이와 같이 파일을 생성시키고 파일 내용을 열어서 자유자재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숫자로 된 데이터 파일뿐만 아니라 그 캠벨 데이터 로거는 이와 같은 카메라들도 연결을 해서 이미지를 내부 메모리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벨사에서 나오는 뭐 이런 야외형 저전력 카메라 뿐만 아니라 기타 시리얼 출력을 가진 이런 카메라들을 데이터 로거에 연결을 하고 이미지를 찍도록 명령을 줄 수도 있고, 찍은 이미지를 로고 메모리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생성한 파일을 이제 서버라든지 그쪽으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되는 게 FTP입니다. 그래서 FTP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FTP가 있고 FTP-S 그리고 SFTP가 있습니다. 예, FTP-S는 기본적인 FTP 서비스에 TLS를 결합해서 HTTPS 방식과 마찬가지로 어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는 파일 전송 서비스고요. SFTP는 한층 강화된 보안을 이용해서 파일 전송하는 방식으로서 SSH를 이용한 암호화 통신을 해서 사용하는 파일 전송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뭐 FTP냐, FTP-S냐, SFTP냐는 데이터 로고 입장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요. 옵션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대부분 통신이 잘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캠벨 로고에서는 위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로고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파일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도 모두 전송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FTP 방식은 액티브 모드와 패시브 모드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이제 통신 모드로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데이터 로고가 될 거고 서버는 컴퓨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액티브 모드라는 거는 일단 액티브냐 패시브냐 두 가지 모두 가장 처음에 접속을 시도하는 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에 먼저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접속이 된 후에 데이터를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클라이언트면 액티브 모드, 서버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주체가 되면 이제 패시브 모드. 예,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먼저 요구를 하면 액티브 모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요구를 받는 입장이면 패시브 모드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액티브 패시브 모드는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시간 관계상 언급할 수는 없고요. 이런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웹 세미나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액티브 모드냐 패시브 모드냐 관련 내용도 함께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캠벨 로고에서 액티브 모드, 패시브 모드 둘 다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담당자와 논의를 하셔서 어떤 FTP 방식인지 그리고 모드는 어떤 방식인지 그 내용을 듣고 맞게 데이터로그 쪽에 설정을 해주시면 통신은 잘 됩니다. 예. 그리고 FTP 클라이언트 명령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파일을 생성한 것을 로고 메모리 내부에 있는 파일들을 실질적으로 서버에 전송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실제 예시 명령이 있고요. FTP 클라이언트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보이는데요. 순서대로 쭉 보시면 앞에서부터 IP 주소 땡 포트 번호,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처음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그리고 전송할 파일 이름을 입력하게 됩니다. 즉 데이터로그 메모리에 현재 있는 파일을 전송할 파일을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파라미터는 서버에 파일을 저장할 위치, 즉 특정 뭐 폴더나 디렉토리 어디 경로 아래에 저장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경로를 지정하고 파일 이름도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라미터는 이제 FTP를 보낼 때 어떤 설정을 할 건지 그 기능 옵션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28가지, 뭐 거의 30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FTP 클라이언트 맨 마지막에 파라미터가 기능 옵션이고요. 우클릭을 하면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옵션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send, receive 파일 뭐 다양한 옵션이 있고요. 이거 이제 여기 보시면 FTP S/하고 같은 기능이 반복이 돼 있고 여기는 또 SFTP/하고 또 같은 기능이 반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표시가 없는 이 부분은 기본적인 FTP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FTP S 방식을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SFTP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아래쪽에서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FTP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액티브 모드, 패시브 모드 등등을 모두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FTP 클라이언트 명령 왼쪽에 FTP success라는 이제 변수가 있는데요. FTP를 시도한 결과가 이 FTP success라는 변수에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사정이라든지 뭐 통신을 어쨌든 시도를 했는데 네트워크 사정에 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단순하게 뭐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지 않아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액티브 모드냐 패시브 모드냐 그거가 서로 맞지 않아서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변수에서 0이 표시가 되면 실패를 의미하고요. 0이 아닌 -1이 표시가 되면 FTP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게 되면 보시는 스크린샷 보시면 FTP success 그래서 파일을 2개를 이제 매번 보내고 있는 실제 현장 상황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로 표시가 되면 이렇게 FTP가 성공을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데이터로그 메모리 내에 생성된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테이블 파일에 의해서 앞선 명령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명령에 의해서 데이터로그 내부 메모리에 이렇게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SFTP에서 가끔 보안이 강화된 옵션 중에 이제 퍼블릭 키나 프라이빗 키를 등록을 해야만 통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R 베이직 내에서 프라이빗 키니 퍼블릭 키를 등록을 할 수는 없고요. 그 캠벨 로고를 사용하시다 보면 로고넷 말고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라는
설정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데이터 로그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TLS 탭을 가보시면 서버 관리자로부터 받은 퍼블릭 키나 프라이빗 키를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SFTP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이런 키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라면 여기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 한번 FTP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건 실제로 CR1000X 데이터 로그의 파일 생성 및 FTP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데이터 로그 프로그램을 샌드한 상태고요. 예, 접속을 하면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FTP success라는 변수를 보실 수가 있죠. 지금은 아까 슬라이드와는 다르게 0이 떠 있습니다. 지금은 통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FTP를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0이라는 숫자가 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로 뜨겠죠. 네, 그리고 파일 이름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C 레벨로 해서 2021, 0507, 1016. 예, 그래서 2021년 5월 7일 10시 16분 그리고 5개의 뒤에는 지점번호. 이 파일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가공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파일 컨트롤인데요. 커넥트 창에서 파일 컨트롤을 실제 이렇게 보면 클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창이 뜨고 어떤 파일이 데이터 로그 내부 메모리에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 쪽을 일단 보시면 지금 현재 돌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R, 유저 드라이브 메모리를 보시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USR이라는 거는 이제 유저 드라이브인데요. 데이터 로그 내부 메모리를 중에 메모리를 좀 쪼개서 그 유저 드라이브 메모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비유를 하자면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티션 하듯이 비슷한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CR1000X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SD 외장 메모리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여기에 CRD라고 뜨게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은 커넥터에서 컬렉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단순히 수집만 하고 그 방식의 최대 단점은 같은 파일 이름에 계속 내용이 어펜드 되므로 파일이 계속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 이름도 만들기 어렵고 하는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꼭 FTP를 쓰든 안 쓰든 파일을 내부에 메모리에 생성시키고 나서 파일을 로가넷 연결을 해서 컴퓨터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데이터 파일에서 펜드하는 방식이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일 리트리버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메모리에 생성된 파일을 로가넷을 이용해서 스케줄을 줘서 자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add new 해서 자동으로 지정된 간격에 의해서 new schedule 해서 예를 들어서 5분 그리고 어떤 파일을 가져올 것이냐 DAT 모든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데이터 파일은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이냐 PC의 경로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고요. 최대 몇 개까지 파일을 가져올 것이냐 그 다음에 파일을 가져온 후에 지울 것이냐 하는 그런 옵션들도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인 방식 외에
로거 메모리 내에 파일을 생성시켜서 이렇게 로거넷을 접속을 해서 파일째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다음은 그러면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G LTE 라우터 통신입니다. 우선 TCP 서버 통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3G LTE 라우터를 사용을 할 때 TCP 서버 통신이라는 게 있고 폰-투-폰 통신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경우고요. 먼저 TCP 서버 통신이라는 거는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다시피 데이터 로거에서 이런 3G LTE 라우터를 통해서 고정 IP를 갖고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LTE 라우터가 한 대만 필요하게 되고요. 라우터가 데이터 로거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거는 그 목표 IP를 설정을 하게 되면 컴퓨터의 고정 IP를 라우터를 통해서 찾아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로가넷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로가넷에서 커넥트를 시도하면 접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하는 주체는 데이터 로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방식의 장점은 인터넷 속도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1000 메가 인터넷 속도로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단점은 이 서버 컴퓨터에 고정 IP로 접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안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접속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고정 IP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보안을 풀어줘야 된다는 즉 네트워크 관련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대규모 네트워크 뭐 데이터 로거가 뭐 10대든 100대든 뭐 수백 대든 간에 동시에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쪽 서버 컴퓨터가 고정 IP가 아니고 LTE 라우터가 고정 IP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컴퓨터에서 로가넷이 해당 고정 IP 라우터를 찾아서 접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에서 고정 IP 서비스를 해주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SKT나 KT 같은 경우는 라우터에 고정 IP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이었고요. 그 LG U+만 고정 IP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고정 IP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흔한 경우가 아니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넣지는 않았고요. 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 서버가 고정 IP를 갖는 이런 경우가 되고 이거를 TCP 서버 통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폰-투-폰 통신 방식이 있는데요.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라우터가 양쪽에 2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거 쪽에 하나, 컴퓨터 쪽에 라우터가 하나 달려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라우터에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012로 시작하는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PC 쪽에서 마치 전화를 걸듯이 그 해당 번호를 갖고 있는 라우터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로그하고 컴퓨터하고 접속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른바 폰-투-폰 통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중요하진 않지만요. 이 방식의 장점은 보안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시리얼 포트, 데이터 로그의 시리얼 포트랑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서 TCP 서버 통신 방식의 보안을 열어줘야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이 방식은 보안이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단점은 이 시리얼 통신이니까 LTE 라우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115kbps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로그가 여러 대일 경우, 예, 예를 들어서 스테이션이 3개 있다 그러면
1번에 접속해서 데이터 받고, 그 다음에 접속 긋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많은 이런 데이터로가 있다면, 뭐 예를 들어 10대가 있다면 1번부터 10번까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네트워크에서만 가능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모든 LTE 라우터가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능을 지원해주는 라우터만 가능하고요. 우지 네트워크사의 RCU890 시리즈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RCU890S가 폰트폰 방식과 TCP 서버 방식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LTE 라우터는 왼쪽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TCP 서버 방식, 고정 IP를 찾는 방식만 대부분 라우터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라우터를 데이터로에 연결을 할 때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LTE 라우터의 이더넷 포트에 랜선을 연결해서 데이터로고 이더넷 포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예, CR310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더넷 포트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RS232 포트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뎀을 이 둘 중에 하나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CR1000X 같은 경우에 이더넷 포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RS232 포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사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양이 이렇게 RJ45잭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이더넷 포트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포트, 여기는 RS232. 예, 근데 RS232이기 때문에 굽힌 디커넥터 모양의 모뎀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변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J45잭을 순놈 굽힌으로 변환해주는 이런 변환기를 사용해서 모뎀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런 핀 배열이 있는데 그거는 표준을 따르고 있고 관련 자료도 세미나 이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CP 서버 통신을 할 때 목표 IP를 지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서 TCP 서버 통신할 때 고정 IP와 포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 유틸리티를 통해서 데이터 로거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 목표 IP와 포트를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예, 그리고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에서 지정하는 방식 외에 CR 베이직 프로그램 내부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방식의 차이는 이 디바이스 컨피규레이션 유틸리티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로고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R 베이직 내에서 목표 IP하고 포트를 지정하는 방법은 데이터 로그가 너무 바쁘면 해당 명령이 실행이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PC터 쪽에 로거넷 셋업 방식인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팩버스 TCP 서버하고 데이터 로그 기종을 붙였고 고정 IP를 갖고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로거에서 목표 IP 지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로거넷 입장, PC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떤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 로고가 접속이 올 건지 어차피 IP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 포트 번호만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폰-투-폰 통신을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투-폰은 접속을 시도하는 주체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로거에서는 설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로거넷 셋업을 보시면 폰 베이스, 폰 리모트, 그 다음에 데이터 로그 기종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구조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폰 베이스가 있고 폰 리모트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전화번호가 있죠. 그래서 어떤 라우터에 전화를 걸 것인지 그 전화번호를 지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두 번째 3G LTE 라우터의 통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IoT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oT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사실 캠벨사가 시대 변화에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네. IoT 통신 규약을 따를 수 있게 캠벨 데이터 로그 OS가 최근에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이 구현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IoT 중에 MQTT를 통신 규약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캠벨 로고에서 앞으로도 계속 더 내용이 더 지원하는 통신 규약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MQTT는 보시는 바와 같이 IBM과 유로텍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목적 자체는 이제 저전력으로 운영하면서 낮은 속도 환경에서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QTT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통신 규약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신 규약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캠벨사에서도 우선적으로 MQTT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을 했겠죠. 그래서 캠벨 로고에 IoT 단말기를 연결해서 퍼블리셔 입장에서 브로커로 이제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영어가 생소하실 수 있으나 퍼블리셔라는 게 결론은 데이터 로고입니다. 브로커 쪽으로 단순히 어떤 통신 규약을 통해 규약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송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구조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온도 센서, 이른바 퍼블리셔가 있죠. 그리고 중앙에 MQTT 브로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가 즉 데이터 로고가 토픽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토픽을 즉 메시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MQTT 브로커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퍼블리시 한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브로커가 있고, 브로커라는 이른바 이것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갖고 있고, 이 브로커에 다른 서브스크라이버, 다른 또 하나의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브로커에 접속을 해서 이 퍼블리셔가 보낸 메시지를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제 IoT 방식이고요. 내용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데이터 로고에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이따가 프로그램 예시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IoT 단말기 예시입니다. 시중에 많은 IoT 단말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인 STS 비즈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LCM300이라는 이런 IoT 단말기가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LTE 라우터에 비해서 가장 큰 차이는 저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전력으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LTE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용 요금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5메가, 15메가, 30메가 이게 SKT 예시인데요. 작은 용량의 데이터 플랜 요금제고 가격도 싸죠.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전력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주 목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MQTT 브로커의 IoT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캠벨 로고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유틸리티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로그에 접속을 해서 뭐 MQTT를 활성화시킬 거냐, 뭐 브로커 URL을 입력해라, 그 다음에 접속 방식을 지속적으로 접속을 할 거냐, 아니면은 스케줄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만 접속할 거냐, 그런 설정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아래쪽으로 보시면 통신을 유지하는 시간을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MQTT 클라이언트 아이디, 즉 데이터 로그 아이디, 유저네임, 패스워드, 뭐 어떤 토픽을 보낼 거냐, 예, 하는 이런 설정들을 데이터 로그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CR베이지 프로그램, 데이터 로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와 같이 퍼블리시 할 토픽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 로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하고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5초 간격으로 지금 데이터 로그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있죠. 이 저장한 것을 MQTT Publish Table이라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브로커에 보시는 바와 같이 1분에 한 번씩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프로그램한 예시입니다. 예, 그래서 MQTT QoS 레벨도 여기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메시지 포맷도 GeoJSON이냐, 뭐 CSI JSON이냐 그런 것들을 포맷을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물론 그 서버 프로그래머 개발자분들과 논의를 한 후에 맞게 설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QoS 얘기가 나왔는데요. QoS는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0, 1, 2, 뭐 세 가지인데요. 레벨 0은 그냥 메시지는 보내고 브로커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보내기만 합니다. 주어진 간격대로요. 그래서 이게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퍼블리셔는 상관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레벨 1은 최소 한 번 이상 전송을 하지만 이제 핸드쉐이킹, 즉 저쪽 브로커하고 퍼블리셔하고 이게 통신이 정확하게 맺어 있는지 서로 접속이 됐는지 그거를 엄밀하게 추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낸 메시지가 또 갈 수도 있고요. 뭐 전송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벨 2는 핸드쉐이킹 과정, 서로 접속한 과정을 추적함으로 이제 확실하게 메시지를 브로커에서 받았는지 양방향 통신을 하는 게 레벨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자주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 전력 소모와 메시지 양이 더 늘어나겠죠. 중요한 거는 캠벨 로고에서는 레벨 2는 지원하지 않고 현재 레벨 0과 1까지, 레벨 1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현재 IoT 이쪽은 불과 캠벨 쪽에서 지난달에 그 데이터 로그 OS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MQTT를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 BMP에서 실제로 시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거는 이런 IoT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퍼블리셔, 즉 데이터 로그 입장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설정을 해주고 전송 MQTT 방식으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향후에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시험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팩버스 네트워크인데요. 이 방식은 사실 데이터 로그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팩버스 데이터 로그 대 로고 간 통신하는 건데요. 로고 대 로고 간 통신하는 방법은 사실 캠벨사에서 이 방식을 만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 사용자분들은 이런 기능을 모르고 계시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무선 네트워크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작은 서브 데이터 로거들이 여러 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CR300 와이파이라든지 다른 뭐 블루투스 모뎀 쓴다든지
무선 RF 방식으로 해서 무선으로 메인 로거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메인 로거에는 이런 LTE 라우터라든지 IoT 단말기가 연결돼서 인터넷 통해서 클라우드가 됐든 서버 쪽에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전송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10년 전에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필요하시면 저희 BMP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웹 세미나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그런 CR 베이직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작년부터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1년에 몇 번은 다들 모아서 캠벨 로고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한 이틀, 3일씩 교육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 중인 게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CR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문조사할 때 의견을 주시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웨비나 형식으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한번 기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저희 회사 이메일이라든지 저한테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두 번째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